10월도 중순을 넘어서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가을날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낮에 가을이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아주 선선하고 조금 이제 한낮에 해가 뜨면 좀 따사롭기는 한데 그래도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가을날입니다. 꽃들이 이제 좀 더 많이 피어서 굉장히 화사해졌습니다. 정원이 다시. 올해는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잔디도 예년보다는 잘 자라서 잔디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깎았는데요. 여러 차례. 이제는 날씨가 좀 선선해지다 보니까 잔디가 더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디밭을 둘러보면 잡초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제가 1년 내내 이 잔디밭에서 마당에서 잡초를 계속 뽑아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잡초는 계속 올라오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민들레가 납작하게 잔디 사이에 숨어서 있어서 제가 요맘때도 잔디 사이사이에 있는 잡초를 많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이렇게 낮게 이제 있다 보니까 잡초가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잔디밭에 있는 잡초를 한번 뽑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봄에 좀 잡초가 덜 올라오기 때문에 봄에 좀 뽑아주는 수고를 덜 할 수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잡초도 좀 뽑아줄 겸 해서 잔디밭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저희 잔디 마당에는 주로 이런 잡초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얘네들도 엄청 뽑아줬는데 지금 다시 얘네들도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뽑아주면 이렇게 뽑으면 잘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초를 지금쯤 이렇게 한번 더 뽑아주면 좋습니다. 여름처럼 날이 덥지가 않기 때문에 뭐 잡초 뽑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잡초를 뽑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잡초가 쑥쑥 나오면 이것도 꽤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잡초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좀 틈나는 대로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 주면 뭐 제초제나 이런 거 뿌리지 않아도 그 잡초 관리가 웬만히 됩니다. 뭐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민들레라든가 이런 그 다년생 그런 그 뿌리가 살아서 계속 그 나오는 그런 잡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 이렇게 납작하게 잔디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까지 싹 이렇게 뽑아주면 아무래도 잡초가 좀 덜 나서 잔디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또 봄에 그 잡초를 좀 덜 뽑아줘도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날씨도 선선해서 잡초 뽑기도 좋은 날씨고 해서 이렇게 마당에 잡초를 좀 뽑아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잡초를 뽑다 보니까 꽃들이 좀 더 활짝 핀 꽃들이 있어서 굉장히 화사하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이 추명국이 굉장히 이 10월 달에 아주 화사하게 대표적으로 그 정원을 빛내주는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명국이 아주 활짝 피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꽃 색깔도 너무 화사하고 그래서 지금 그 한쪽에 있는 추명국은 벌써 다 졌고요. 또 한쪽에 있는 추명국들이 활짝 만개를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얘는 굉장히 키우기가 쉽기 때문에 잘 심어만 놓으면은 뭐 추위도 잘 견디고 해서 매년 잘 올라오고 저는 처음에 조그만 한 포기를 심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포기가 커지면서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아주 예쁜 꽃이에요. 벌들도 지금 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날아오고 바쁩니다. 아주 벌들도. 겨울 준비를 하느라고 추명국이 너무 화사하고요. 아스타도 계속 예쁘게 피어 있죠. 지금 벌들이 꽃마다 막 굉장히 바쁘게 꿀과 꽃가루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을에 아주 바쁜 것 같습니다. 너무 화사하고 예쁜 아스타고요. 얼마 전 태어난 아기 고양인데요. 얘네들도 이제 좀
날이 서늘해지니까 이렇게 햇볕을 찾아서 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요. 국화와 아스타를 모아놓은 그 곳인데요. 그 국화도 꽤 피기 시작해서 아주 화사해졌죠. 아스타는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고 국화들이 여러 가지 색깔 국화들이 이제 피고 있어서 화사해졌습니다. 하와이 무궁화도 계속 꽃이 피워줘서 아주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화사합니다. 이쪽은 햇볕도 따뜻하게 잘 들고 해서 꽃이 아주 잘 피고 있고요. 지금 그 국화가 하얀색 국화와 보라색 국화와 분홍색 국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더 꽃망울이 지금 터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피면은 이쪽이 아주 화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쁩니다. 이 정도 피어 있어도 그네 앞에도 여러 가지 꽃들이 화사한 색깔로 피어 있어서 아주 보기 좋은데요. 그 페투니아가 계속 이제 잘 피어서 이 페투니아 색깔이 참 예쁜데 이 페투니아가 있어서 훨씬 화사해 보입니다. 뒤에 이제 구절초 아스타도 여전히 예쁘고요. 그리고 제가 다투라 하얀색 꽃이 굉장히 오래 피고 예뻐서 다투라 그 겹으로 자주색으로 피는 다투라를 심었었는데요. 얘가 참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자라서 벌써 얘도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자주색 꽃이 피어서 그런지 꽃봉오리도 아주 진한 자주색 거의 가지 색깔 같은 그런 봉오리네요. 여기 하나, 둘, 두 개가 벌써 올라왔고요. 얘는 이제 자주색이면서 겹이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흰색 다투라를 키우면서 너무 꽃이 훌륭하게 오래 피어서 찾아보니까 다투라가 하얀색이 또 겹도 있고 이렇게 보라색도 겹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 겹꽃을 제가 그때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이렇게 쑥쑥 잘 자라서 이렇게 이제 꽃을 볼 수 있게 봉오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는 이제 1년생이어서 계속 볼 수는 없고 또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실내로 들여서 꽃이 더 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서 더 꽃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봉오리가 필 것 같아요. 가을에 아주 대표적인 꽃이죠. 용담인데요. 이렇게 용담 꽃이 여러 송이가 피어서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용담도 굉장히 키우기 쉬운 꽃이고요. 저는 이렇게 파란색 용담인데 여기 분홍색 용담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예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송이가 예쁘게 피어서 굉장히 제가 키우는 용담은 좀 크기가 작은데요. 꽃이 요거보다 꽃이 더 큰 것도 있고 합니다. 작아서 앙증맞게 아주 예쁩니다. 올해 못 보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콜치컴을 5가지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겹꽃으로 피는 워터릴리라는 품종의 콜치컴입니다. 하도 안 나와서 올해 못 보고 내년에나 보려나 했더니 이게 이제 느즈마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고요. 겹꽃이어서 이렇게 꽃이 지금 또 안에 꽃잎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겹이어가지고 기특하게 이렇게 또 올라와서 콜치컴 워터릴리 겹꽃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그 옆으로 싹들이 삐죽삐죽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샤프란입니다. 샤프란은 이렇게 9월이나 10월에 심으면 10월이나 11월에 이제 예쁜 꽃을 보여주는 그런 구근이고요. 추위에 강해서 이렇게 이제 마당에 심어놓고 노지 월동을 시키면 되는 그런 꽃이고 이제 이게 꽃이 피면 거기 암술이 또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아주 비싼 금보다도 비싸다고 하죠. 그런 향신료로 쓰이는 암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샤프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란타나도 지금 꽃이 한창 피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 있어서 굉장히 화사하고요. 정말 봄에 조그만 가지를 삽목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놀랄 정도로 잘 자라서 지금 이렇게 이 가을에 예쁘게 화사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이제 란타나 삽목을 해서 이렇게 키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댓글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굉장히 잘 자라서 정말 이렇게 손가락만한 그런 정도를 삽목한 가지를 심었는데 이 정도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심으실 때는 그 뒤쪽으로 가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 뒤에 저는 사실 꽃밭을 올해 뒤에 꽃밭을 만들었는데 뒤에도 예쁜 꽃들이 있는데
있는데 얘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뒤에 꽃이 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심으실 때는 그 뒤쪽으로 가려지는 것들이 없도록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꽃이 아주 예쁘긴 한데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란타나 뒤쪽으로 가려져 가지고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분홍 미니찔레가 어느새 이렇게 꽃까지 펴서 있네요. 이 란타나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오늘 제가 하려고 저번에 나온 거는 이제 요 글라디올러스 구근을 수확하려고 나왔다가 이제 꽃이 이것저것 좀 예쁘게 펴서 좀 둘러봤는데요. 이제 글라디올러스가 여름에 정말 예쁘게 꽃이 폈었죠. 아주 여러 가지 색깔로 예쁘게 폈는데 요거는 이제 봄에 심는 구근이어서 제가 이제 봄에 구근 심는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름에 예쁘게 꽃이 피고 지금 이맘때쯤에 이렇게 잎이 다 시들어서 누렇게 변합니다. 얘는 그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마당에 두면은 구근이 얼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다 시들었을 때 수확을 해서 겨울 동안에 얼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서 봄에 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글라디올러스 구근을 좀 수확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년 구근을 수확하면서 굉장히 이제 올해는 구근이 얼마나 또 크게 자라고 많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구근을 수확하는데요. 한번 요거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글라디올러스 화분을 제가 4개를 만들었는데요. 다 여름에 꽃을 예쁘게 받고 이제 이렇게 다 시들었습니다. 이제 구근이 이렇게 시들면서 밑에 구근이 많이 성장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구근을 수확하기 전에 위에 시든 잎들을 먼저 좀 잘라주고 구근을 수확하겠습니다. 이런 구근들은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이 잎을 잘라주면 안 되는 거는 다 아시죠? 이게 잎이 광합성을 하면서 밑에 구근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누렇게 될 때까지 뒀다가 잎을 자르셔야 합니다. 그냥 마당에 그냥 두는 것도 그렇고 또 수확하는 건 뭐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누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야지 밑에 구근이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 전에 잘라버리면 구근이 성장하기 전에 이 잎을 잘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구근이 잘 크지를 못하거든요. 대를 이렇게 다 잘랐고요. 이제 화분을 뒤집으면 구근을 수확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 구근은 웬만하면 화분에 심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구근 수확할 때도 땅에 심어 놓으면은 그 구근을 이제 판에다가 또 구근 상하는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화분에 심어서 보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구근을 수확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옆에 조금 잘 빠지도록 종삭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퍼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근만 찾으면 되거든요. 얼마나 구근이 올해는 생겼을지 이렇게 해서 구근들이 꽤 많이 생겼네요. 지금 이걸 보면은 이제 구근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옆으로 또 자구가 생겨서 이렇게 같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구근 개수도 늘어나고 구근도 좀 커지고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이거는 꽤 크고 이렇게 해서 이거 구근 수확하는 것도 꽤 밭에서 뭐 수확하듯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꽤 재밌습니다. 이거 구근 수확하는 거 땅을 파지 않아도 돼서 좋고요. 이렇게 잔 거는 자잘한 이런 거는 심어도 내년에 꽃이 안 핍니다. 너무 자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수확하지 않고 좀 큰 것들만 수확을 해서 땅에 안 심으니까 수확하기 참 편리하죠. 이런 것도 자잘하게 자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거는 꽃이 안 핍니다. 너무 작아서. 근데 이제 만약에 심을 곳이 넓다면 이런 거를 계속 심어서 이제 몇 년 키워서 꽃을 피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잘한 건 떼어내고 큰 것들만 모아서 꽤 화분 하나에서도 꽤 많이 나오죠. 이것도 2개로 이렇게 이런 정도도 꽃이 피더라고요. 제가 심어보니까 이거는 꽤 크죠. 꼭 마늘같이 또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됐고, 이런 거는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화분 하나에서 이 정도 나왔고요. 자잘한 구근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빛이 안 필 거라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3개도 다 수확을 하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분에 있는 거를 마저 수확할 건데요. 요 구근을 이렇게 그 수확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며칠 비가 오지 않고 바짝 그 맑은 날이 이제 며칠 되고 나서 수확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구근이 좀 잘 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날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꽉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근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땅에도 심어봤었는데 너무 구근 수확하는 게 좀 힘들고 구근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심으니까 상당히 구근 수확하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처음에 좀 큰 구근을 심었더니 구근들이 좀 큽니다.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이렇게 구근들이 나왔고요. 딱 여기 하나 있다. 자, 됐고요. 봄에 심었던 것보다 꽤 많은 구근들이, 자잘한 건 다 버렸는데도 꽤 많은 구근들이 지금 나왔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일단 화분에서 꺼낸 다음에 밖에서 그늘에, 전 정자에다 주로 두는데 그늘에 한 며칠 둬서 바짝 마르게 해서 이렇게 뿌리 같은 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런 거 좀 잘라주고 말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린 다음에 상자에 신문지로 싸서 겨우 내내 보관을 합니다. 베란다에. 근데 베란다가 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을 하면 보관이 잘 되고요. 그리고 봄에 심으면 이렇게 또 여름에 예쁘게 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번거롭기는 해도 그래도 이제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구분이 늘어나서 많이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봄에 심는 그런 춘식 구근들이, 월독이 잘 되지 않은 춘식 구근들이,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하고 아마릴리스하고 2가지 춘식 구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정도만 베란다에 겨울에 보관했다가 봄에 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아네모네라든가 또 다알리아라든가 아니면 칸나라든가 또는 카라, 이런 것들도 되게 굉장히 예쁜 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가을에 이렇게 이제 얼기 전에 수확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봄에 심으면 아주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근을 꽤 많이 수확을 했고요. 그 긴 뿌리를 좀 정리를 해서 여기 정자 그늘진 곳에 신문을 깔고 이렇게 이제 널어 놨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한 2, 3일 정도 쏘여서 좀 말린 후에 박스 안에 이제 신문지를 넣고 이렇게 보관을, 얼지 않는 베란다나 이런 좀 추운 곳에 보관을 하면 내년 봄에 또 예쁘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디올러스 잎이 시든 거는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길이로 되게 잘라서 요거 저 구근을 이제 여기저기 심어 놓은 구근 위에 덮거나 겨울에 이제 월동을 할 때 보온이 필요한 거 위에 덮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글라디올러스 잎 시든 거 좀 잘게 잘라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추식 구근 그 프리티라리아를 심은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이렇게 좀 얹어서 겨울에 월동할 때 좀 보온도 되고 또 봄에 좀 풀도 덜 나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디 깎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다 덮지를 못해서 이렇게 조금 이런 이파리가 나올 때마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맘때쯤 되면은 텃밭도 좀 할 일이 많이 있고 정원에서도 좀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추식 구근들을 계속 심고 또 월동시킬 것들은 좀 또 월동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글라디올러스를 수확하고 이 프리지아도 같이 심으려고 합니다. 이 프리지아가 봄에 아주 향기도 좋고 예쁘게 꽃이 피는 그런 구근인데 얘도 가을에 심어서 아주 이른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추식 구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는 제가 지금까지 심은 다른 추식 구근과는 다르게 추위에 약해서 월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서 요 싹이 이제 올라오고 그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이 마당에서 잎이 올라오도록 키운 후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실내로 들여서 얼지 않게 보관을 해서 키워서 꽃을 봐야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화분을 하나 했는데 이미 제가 그 프리자요 구근도 수확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확했던 구근입니다. 벌써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자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구근들을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정자 쪽에 양파망에 넣어서 정자 쪽에 걸어서 보관을 하는데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해서 보관이 비교적 잘 됩니다. 그래도 좀 일부 썩은 게 있기는 한데 뭐 일부가 그렇고 대부분은 이렇게 잘 보관이 돼서 이렇게 싹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고 이 프리지아 구근은 이렇게 콩알 같은 작은 구근도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싹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심어주면 좋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위아래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옆으로 심어주면 안전합니다. 싹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싹이 올라오고 있네요. 싹이 이미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잎이 올라와서 자랄 것 같고요. 11월에 이제 설이 내리는 상황을 봐서 내리기 전에 집 안으로 들여서 키워서 이제 이른 봄에 꽃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꽃이 피는 거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그런 곳에 창가나 이런 곳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꽤 싹이 많이 나와서요. 이렇게 심고 위에 흙을 덮어줬고요. 한 10cm 정도 깊이로 이제 심어줬고요. 이렇게 이제 물을 듬뿍 주면 이미 싹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곧 싹이 올라와서 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표 꽂아주고 얘는 이제 겨울에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근입니다. 요거는 프리지아 구근 심고 남은 구근인데요. 제가 이제 이 프리지아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 프리지아가 이제 가을에 심어서 월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이 내리기 전에 이제 그 집안으로 들여서 이른 봄에 꽃을 볼 수도 있는데, 이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심는 시기에 따라서 꽃을 피는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근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남겨서 제가 그 내년 봄에 춘식 구근들 아마릴리스나 글라디올러스 심을 때, 그러니까 마당에 서리가 내리지 말아야 되니까 마지막 서리가 내린 이후에 그때 심어서 그 춘식 구근처럼 심어서 그렇게 심게 되면 가을쯤에 이 프리지아 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요 일부는 구근을 남겨서 그렇게 봄에 심어서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